오늘 영상은 딱 1,000만 원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나홀로 아파트 아니고요. 소형 아파트도 아니에요. 09년식 40평형 아파트입니다. 바로 보여드리기 앞서서 수도권 경매 분위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수지구는 요즘에 분위기 좀 탔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분위기는 낙찰가율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100%가 넘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그리고 한강벨트를 넘어서 다른 지역까지 낙찰가율 100%가 넘어가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경기도까지 그 분위기가 확산이 됐어요. 이렇게 100%가 넘어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세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한때는 9억까지도 거래가 됐던 아파트가 급락을 하게 됐고요. 올랐다 떨어졌다 이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에 있고요. 이때 감정평가가 되고 그 이후로 시세가 올랐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된 금액보다 더 비싸게 낙찰이 됐다고 해도 지금 시세는 7억 5천에 실거래가 됐었고, 현재 매물도 7억 5천에 나와 있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2층인 것을 감안을 한다고 해도 뭐 한 3천 이상 뭐 차이가 좀 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세보다 싸게 낙찰이 됐어요. 그런 반면에 아직도 이런 지역도 있어요. 경기도 파주시 같은 경우는 5억 4,100에 감정평가가 됐는데 지금 낙찰이 된 금액은 3억이 좀 넘지요. 50%대 낙찰가율이에요. 거의 반값 정도죠. 권리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세적인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억 4,800 이 정도 금액까지 갔었던 아파트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그 상태에서 지금 더 하락을 하고 있죠. 감정평가가 됐던 시점이 2022년도 이 고점이었을 시기였고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의 감정평가가 된 건데, 계속해서 하락을 해서 50%대 낙찰이 됐다고 해도 지금 시세 대비 그렇게 많이 싸게 낙찰이 된 건 아니죠. 같은 경기도라고 해도 분위기가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파주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만 할 것인지 절대 상승할 일은 없을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죠. 과거 같은 경우는 경기도도 순차적으로 수지가 오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뭐 파주는 물론이고 동두천시까지 상승을 하는 거를 우리가 경험을 했었어요. 만약에 대세 상승장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유형의 물건들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음 물건을 좀 살펴볼게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고요. 전용 면적이 101제곱미터가 좀 넘습니다. 4억 100만 원에 감정평가가 됐는데 낙찰이 됐고 미납이 됐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년 9월 25일 날 낙찰이 됐었고요. 입찰자는 1명, 낙찰 가격은 1억 2천이었는데 이렇게 미납을 했죠. 그리고 다시금 경매가 진행이 되고 계속 유찰이 돼서 4,700여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시세가 계속 하락해서 지금 이렇게 유찰이 되고 있는 건지, 그렇다고 보기엔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긴 하죠. 왜냐면 시세가 3억 6,700에 실거래가 됐었고 지금 매물도 3억 6천 정도에 나와 있거든요.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근저당이 가장 빠른 권리고 말소 기준이기 때문에 자신을 포함해서 아래 있는 권리 전부 다 말소가 되겠죠. 등기부상의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임차인을 살펴봐야 되는데 전입일자가 2021년도입니다. 근저당 말소 기준은 23년도죠. 만약에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되겠죠. 임차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물건은 매우 위험한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임차인일 경우 이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초보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유형이에요. 초보뿐만 아니라 경매를 좀 했다라는 사람들도 이러한 유형 때문에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같은 경우도 한번 낙찰이 됐다가 미납을 했었죠. 확정일자 미상, 배당 요구 없음. 이러한 유형은요, 정말 임차인이 있더라도 배당 요구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물건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꼼꼼하게 이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는 임차인이 맞고요. 보증금은 3억 1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세 3억 1천에 들어가 있는 임차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납을 했는지가 좀 나오게 되겠죠. 이때 낙찰을 받았을 때 1억 2천에 낙찰을 받았지만 전세 보증금 3억 1천만 원을 인수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4억 3천만 원의 낙찰을 받은 격이 되겠죠. 이거 시세 얼마라고 했죠? 3억 6천 정도예요. 그렇다면 시세보다 월등히 비싸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납을 한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계속 유찰이 되고 있고요. 2월 26일 날은 4억 7천여만 원이 최저 매각 가격인데, 그럼 이때 입찰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때 최저가로 낙찰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금 3억 1천만 원을 인수를 하게 되면 3억 5천 7백여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는 게 되겠죠. 시세보다는 그래도 뭐 좀 저렴하지만 굳이 이때 입찰을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절대 이때는 입찰을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좀 더 기다리면 돼요. 한 차례 더 유찰이 되면 4월 2일 날 최저 매각 가격은 3,300여만 원 정도가 될 것인데, 이때도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그럼 또 유찰이 되겠죠. 그러면은 5월 정도가 될 것이고, 이때 최저 매각 가격은 2,300여만 원. 그런데 이때도 저는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럼 또 유찰이 돼요. 그러면 6월 정도에 1,600 최저 매각 가격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저는 이때도 굳이 입찰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유찰이 될 것이고, 7월 정도에 1,100만 원이 최저 매각 가격이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때 또는 한 번 더 유찰이 된 이때,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이 800만 원이 안 되는 이 정도 금액대가 입찰 들어갈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1,000만 원의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이 전세보증금 3억 천을 인수를 해서 3억 2천 정도에 매입을 하는 격이 되겠죠. 시세가 3억 6천이니까 한 4천 정도 더 저렴하게 매입을 하는 그런 수단이 될 것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 돈 들어가는 거는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3억 천의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하는 이제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안 했다라는 거는 계속 이 금액으로 살고 싶다라는 의사 표현일 것이고, 21년도에 전입을 했으니까 23년도 2월이 만기, 그리고 또 갱신이 돼서 25년도 2월이 만기고요. 그렇다면 한 번 더 갱신이 됐죠. 그래서 27년도 2월, 내년 2월 정도가 이제 만기가 되겠네요. 그럼 그때 가서 다른 임차인을 들이든지 아니면 뭐 내가 입주를 하든지 아니면 매도를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이 물건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경매 멤버십 추천 물건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찰을 하실 거라면 이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경매는 소액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 투자 유형이거든요. 꾸준히 공부하셔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